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암으로 고생하시는 오늘 가족에게 좀 더 위로하는 내용, 암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하기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유튜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고 꽃잎에도 상처가 있듯이 우리네 인생이 살아가면서 상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테니 그저 덜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달래주고 안아주면서 살다가 보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인생 폼나게 살지는 못해도 지금처럼 박 선생님께 안부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일이 아닐까 싶네요. 상쾌한 마음으로 6월 시작하시고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행복하고 더 많이 사랑받는 6월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런 어느 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저는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편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이것도 행복이지만 이분도 또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것, 이것도 또한 행복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굉장히 행복하고 뿌듯하고 가슴이 따뜻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 편지 보내주신 분께도 역시 감사한 마음을 나누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 보내주신 분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의 편지를 소개한 이유는 지금 이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따스한 마음을 나눠드려서 빨리 암을 이겨내고 정상적인 이런 즐거운 삶을 살아가시는 밑바탕이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었기 때문에 편지를 소개했습니다. 우선 암을 이겨내자. 어떻게 이겨내냐? 예방과 치유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안 걸렸다면 예방하고 걸렸다면 치유하자. 그것은 우리 몸속의 조건인 과립근을 줄이고 림프를 증가시켜. 이거 과립근은 우리가 성질 난 상태예요. 불안, 초조, 긴장, 성질 이빠이 나고 미움, 분노, 원망, 비교, 욕심, 욕망이 가득할 때, 불평불만이 가득할 때 조건이 과립근이에요. 이걸 줄여야 돼요. 그리고 림프근은 미안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나누고 베풀고 뭔가 이런 편안한 상태인 이런 조건이 림프근을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면 암도 빨리 생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암을 이겨내려면, 이게 지난번에 다 올린 내용입니다. 오늘 다시 강조해야 돼요.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요. 암이 발생했다면 그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의 생활 방식을 새롭게 바꾸지 않고는 암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열심히 살았어. 근데 암 발생하면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암 못 고칩니다. 일본의 어느 암 환자 수기 보면 자기가 암 걸린 그 고통을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막 집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암으로 죽기보다는 과로사로 죽을 것 같다. 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자기 몸을 돌보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질을 줄이고 마음을 느긋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에 걸린 사람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성질난 거, 비교, 욕심, 욕망을 줄이고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이런 사랑을 가득한, 이런 사랑이 가득한 따스한 가슴을 가져야만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암의 공포에서 벗어나라. 이 암의 공포, 이건 공암증이에요. 그래서 암이 무섭고 나 이거 얼마 있으면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 이 혓바닥 하면 저 안쪽에 거기서부터 검은색이 앞으로 나와서 혀끝이 다 까매지면 죽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리고 이 암을 치유하기 위해서 뭐 버리쩍버리쩍 난리 친 사람 치고 살아난 사람은 힘들어요. 없어요. 그래서 공포나 두려움, 이렇게 막 야 이거 뭐 죽겠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이 자체가 교감신경, 우리 몸이 스트레스 받는 조건이 됩니다. 이것을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니 살다가 생긴 병이니 살다가 그냥 고치자, 이 별거 아니구나, 에이 씨발, 딱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라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아니 살다 보면 이빨도 빠질 수 있고 똥구멍 치질 터질 수도 있잖아. 어이? 왜 그런 걸 암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라 이 말이야. 공포, 두려움 없이 생활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그러려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생긴 병이니 살면서 고치자. 이거 뭐 항암치에서 1년 만에 뭐 고치려고, 암이 생긴 건 지난번에 되어 있지만 최소 10년 넘게 생긴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루 안에 뭐 한 달 안에 어떻게 고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서서히, 헤링의 법칙에 보면 생긴 만큼 시간이 지나야 된다고 했잖아. 서서히 하라 이 말이야. 그건 살면서 생긴 병이니 살면서 고치자, 이런 생각을 갖고 느긋하게 하라 이 말이야.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고는 암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암이 생긴 것도 감사했게 생각해야 돼요. 왜? 내가 비교, 욕심, 욕망, 그 다음에 불평, 불만, 이게 미움, 분노, 원망이 가득한 채로 지금 살아왔어. 긴장된 상태로, 과립구 위주의 항상 긴장된 상태로 살아왔어요. 그 결과 어딘가 우리 몸속에 차가웠던 혈액순환 장애가 생겼던 곳에 암이 생긴 거야. 그러면 과거의 생활을 좀 돌아보라는 거죠. 뭔가 잘못된 생활을 했으니 좀 돌아보라 라고 하는 이런 레스타임 또는 힐링, 여가, 휴식 시간과 치유의 시간을 갖는 생활을 돌아보래. 그런 게 없었던 것을 그렇게 가지라고 돌아보라는 시간을 어찌보면 충고한 거예요. 그럼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거 뭐 왜 하필이면 나야, 지금까지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몹쓸 병에 걸려, 이 뭐 어떤 식까지, 이거 해봐야 지 몸만 더 망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라 라고 했기 때문에 2, 3년 정도, 아셨어요? 왜 그러냐면 헤딩의 법칙에 보면 병이 발생한 시간만큼 지나야 고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외에 어떠한 어드밴티지, 이걸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면 그 기간을 3분의 1로 얼마든지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도 바꿨어요, 식습관 바꿨어요, 생활습관 바꿨어요. 그러면 2, 3년만 현재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왔던 식습관, 생활습관, 마음을 바꾸면 3년 내에 치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힘들고 체력 소모가 아주 심한 이런 치료는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안 받는 게 제일 좋겠죠. 에이? 시험 삼아 한번 받아는 볼 수 있겠지만 힘들면 그만둬라. 암 환자들 보면 항암 치료하다가 방사선 치료하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못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에라 나는 그냥 이제 치료 방법이 없으니 그냥 산속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 사람은 또 완치가 돼. 오히려 그거 아프고 힘들고 계속 치료받다가는 결국 하늘나라로 가자. 몸에 나쁜 짓 하고, 쉽게 얘기해서 술 자주 먹으면서 건강해지려고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 상한 우유 계속 먹으면서 건강하게 살으려고 하면 되냐 이 말이야. 아니 이 치료를 받으면 탈모 생겨, 구토 생겨, 그건 몸에 지금 죽을 노릇이라는 거야. 이렇게 되면 우리 몸속에 오장육부가 다 난리가 나요. 서로 돕고 도와야 되는데
각자 도생이야. 그러니까 몸이 좋아질 리가 없어. 그래서 뭐 우리 인간들은 그래요. 아파봐야 뭐 좀 깨닫는다고? 이미 늦은 거죠. 일본 연구진에 보면 냉정하게 분석한 거예요. 암 치료가 면역계에 어느 정도 불리하냐, 어느 정도 나쁜 영향을 미치나라고 하는 이 마가라 법칙을 연구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몸의 자연 요능이라죠. 자연 치유력, 휘지스 또는 화이지스라고 하는 거. 요거 방사선이 제일 나쁘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 그 다음에 수술이.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짧은 기간에 어떤 효과는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건 충격의 요법이에요. 계속적으로 받으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동양의학 때 뭐 보약, 침뜸, 보약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침은 아프잖아요. 닦아놓으면. 그 다음에 좀 뜨겁잖아요. 이러면 혈류가 증가되고 또 나쁜 노폐물, 똥, 이 변비도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효과 주면 이게 부교감 이 조건이 돼서 또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교감 신경. 지금까지 얘기했던 편한 마음, 그냥 느긋하게 해서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임파구 증가를 시켜서 면역력을 증가시켜서 몸을 따뜻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질나면 몸이 차가워지는. 우리가 있잖아. 열받아서 이 열통이 딱 터져버리면 몸 안은 망가진다고. 그래서 비교, 욕심, 욕망, 이 불평, 불만, 성질 더러운 놈은 여기저기 아파. 병들어. 에이?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조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면역력을 지금 향상시켜. 면역력이라는 것은 체온입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어떤 병도 못 고쳐요. 그 다음에 이 면역력 정상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은 우리 몸속에 0.9%의 염기 농도, pH 농도 7.3에 7.4의 체액을 갖춰야만 면역력이 올라지고 정상 체온을 유지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0.9%의 염기 농도, 그 짭짤하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싱겁게 먹고 들쩍지근하게 먹고 하는 현재의 이런 잘못된 생각들은 암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럼 짭짤하게 0.9% 염기 농도를 맞추고 그 다음에 7.3에 7.4의 체액을 맞추려면 이 천일염과 죽염으로 만든 음식, 김장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짜같이 절임 음식, 새우젓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가공식품은 불가능해. 안 돼.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소금, 그냥 소금에 절이면 됩니다. 간장독에 빠지면 됩니다. 절대 안 죽어요. 그 다음에 알칼리성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일반 매콤하고 찝찝하게 몸을 따뜻하게 한다. 정상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발이에요. 맨발 걷기, 조교, 까치발, 발목 펌프 운동도 발을 자극하는 운동 위주로 해야 면역력이 올라진다. 정상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자신의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생활을 180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약 2, 3년 동안 산과 바다로 떠나야 돼요. 현재 생활하던 곳을 떠나야 됩니다. 왜? 떠나지 않으면 과거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그 병이 계속 진행이 되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고 2, 3년 과감하게 떠나라. 그게 답입니다. 그리고 치유한 사람들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한번 따라해보라.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자연이다 라고 하는 그 풀을 보면 진짜 말기암 환자들 산속에 들어가서 다 치유됐잖아. 왜 그런 건 눈에 안 들어와? 그리고 되겠지, 치료해 주겠지,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주체가 돼야 되는데 의사나 약이 주체가 되면 절대 못 고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스스로 치유의 조건을 만들고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만이 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암이 발생했으면 과감하게 털고 2, 3년 동안 모든 것을 바꿔야 됩니다. 산이나 바닷가로 가는 이유는 산이나 바닷가는 산소량이 23%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치유의 조건을 또 하나 그냥 거저로 얻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암을 이겨내자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빨리 이겨내세요. 화이팅!